어제 강선우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전직 보좌진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육성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강 후보자가 수시로 자기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서 버리라고 지시했었다는 겁니다. 치킨 먹고 남은 거, 만두 시켜 먹고 남은 거, 일반 쓰레기들 다 섞여 있었다. 분리수거조차 안 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집사처럼 부렸다. 모욕적이다. 그리고 다음은 자택 화장실 변기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때는 또 다른 보좌진에게 이걸 직접 살펴봐라. 우리 집 좀 가보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고 살펴봐달라고 하더라. 가보니까 강선우 의원 자택의 화장실 변기에 비데 노즐이 고장나서 내가 직접 고칠 수 없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내가 수리업체를 불러서 수리한 뒤에 보고도 했다. 이게 육성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은 얼마 전 강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높이 평가했고, 후보자 본인도 약자를 위한 갑질 근절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청년이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도록,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뙤약볕에 서 계시는 국민께는 양산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폭우 속에서 비를 맞으실 때는 그 곁에서 함께 맞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다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 검증에 선봉에 서 있는 우리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지금 방금 보셨지만 대통령실의 지명 이유, 강 후보자의 입장과 정반대의 보좌진들의 증언이 나온 셈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짚고 싶은데요. 예. 이 강선우 후보자가 평소에 이제 약자를 돌보겠다고 스스로 얘기도 하고, 병원 내 갑질인 이제 태움 같은 것을 방지하겠다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높이 사야 되겠죠. 근데 그 모습과 그 지명됐을 때 그 인터뷰하는 모습과 보좌진에게 갑질하는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 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통상의 갑질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평소에 약자를 돌보는 것처럼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쌓아왔는데 예. 막상 보니까 자기 한 식구인 그 보좌진들에게 갑질한 것이 나온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 보좌진의 표현처럼 사실 집사처럼 부린다는 표현과 모욕적이라는 표현이 오죽하면 저 인터뷰까지 했겠습니까? 보좌진의 직접 표현이죠. 그 예, 표현이. 직접 그 본인 육성으로 그렇죠. 저 인터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장 가까워야 되는 어떤 한 팀이나 다름없는 보좌진들이 먼저 그런 폭로가 나왔다는 것이 놀랍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일회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요새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직장에서 당할 수도 있고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에 가서 갑질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갑질에 대해서, 특히 권력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데, 국회의원 신분이고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가부 장관의 한 부처의 장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처 장관으로서의 그 역할하고 이 갑질하는 행태도 맞지 않을 뿐더러 예. 그 보좌진 8, 9명도 저렇게 통솔을 못했는데 그 수많은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의문까지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질론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갑질 의혹.
굉장히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진우 의원님의 맞서로 우리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지금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직장 갑질 의혹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는 좀 엇갈리긴 합니다. 보좌진들이 방송에서 한 내용하고 지금 뭐 일부 전해지는 내용은 지금 갑질을 했다, 뭐 예.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나 집안일을 시켰다, 집사처럼 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 본인은 일단 해명성이 나온 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강 후보자 해명 컬럼 같이 볼까요? 예. 가사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집에 그래서 쓰레기 정리 등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변기 수리도 집이 물바다가 됐다라면서 보좌진한테 말한 적은 있는데 우리 집이 물바다가 됐어 이 얘기만 했지 수리까지 부탁한 적은 없다. 이렇게 또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진술은 엇갈리지만 좀 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 준비 과정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 이제 국회의원들 갑질이 좀 있어요. 보좌진들에 대해서. 그리고 업무와 관련돼서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업무의 경계가 흐릿한 경우가 있어서 여의도의 대나무 숲이라고 그 보좌진들이 많이 쓰는 맞아요. 자기 소위 영감이라고 하는데 자기 영감들의 거의 뒷담화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 좀 해소가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사안을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잘 해명하지 못하면 그동안 제가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문재인 캠프에서 제가 수석 대변인 할 때 저하고 같이 부대변이고 그렇죠. 부대변인이라면서 저하고도 인연이 생겼습니다. 한 7, 8년 됐는데 예.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하고 차분한 성격이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일꾼이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 있게 그리고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될 의무가 생겼다고 봅니다. 네. 보좌진 갑질, 직장 내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강선우 국회의원실의 보좌진이 매우 빈번하게 교체가 됐던 사실도 새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 21대, 22대 국회의원 당선돼서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5년 동안 51명을 임용하고 46명을 면직 처리했다는 겁니다. 물론 국회 사무처가 여기에는 뭐 승진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직급 변동 내용 포함돼서 중복된 카운트도 있다라고 합니다만 주진우 의원님, 한 의원실에서 5년 동안 46명이 바뀌었다. 저도 이 국회에 7년, 8년 있었습니다만 전 못 보던 사례입니다. 예,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좌진이 법률상으로 무슨 고용 안정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좌진도 가족이 있고 자기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대부분의 보좌진들이 국회의원보다는 좀 젊은 층이고 그 보좌진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해고를 해버리면 그 보좌진은 어떻게 그 생계를 이어가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숫자도요. 보좌진이 불과 8명 정도 튀어오거든요. 그러면 저 숫자에 면직된 숫자를 보면은 거의 8명을 1년에 한 번씩 뭐 뽑아 쓰고 버리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티슈도 아니고 티슈 보좌진처럼 뽑아 쓰고 버리는 식의 행태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지금 변명처럼 이제 승진하는 사람 숫자도 포함됐으니까 저 숫자가 좀 부풀려졌다 이런 얘기인데 네. 제가 승진과 상관없는 9급과 4급 보좌관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따져봤어요. 근데 9급 공무원이면은 9급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생 직업인이죠. 처음 오는 청년층일 텐데 거기도 5년간 5명이 바뀌었어요. 예.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4급 보좌관은 더 심합니다. 2명씩은 이제 쓰도록 돼 있는데 무려 14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1년에 2명도 더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4급 보좌관이. 네. 너무나 이례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업무를 열심히 안 하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꾼 것도 아니고 저 아까는 일은 일대로 집사처럼 부리면서 또 본인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저렇게 자른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했던 뭐 어떤 노동 정책에 있어서 임시직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고용 안정을 최대한 보장하고 갑질을 없애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 보좌진이 스스로 저렇게 털어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마치 이걸 진실 게임 비슷하게 몰고 가서 보좌진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2차 가해예요. 네. 왜냐하면 약자잖아요. 이게 무슨 대등한 관계가 있고 저희랑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싸우는 이슈가 아닙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서로 의견이 다른 이슈고 본인의 예.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뭔가 그 진술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2차 가해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